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19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9라는 숫자가 제 삶에 있어서 매우 좀 특별해요. 이를테면 삶의 각각의 변화의 시간마다 이 19라는 숫자와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책상 앞에 딱 앉으니까 노란색 자스민 꽃이 저를 보고 방긋 웃고 있네요. 피어나서. 오늘 19번째 시간의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은 노란색 자스민 꽃의 향기와 그리고 저 아름다운 별 모양의 영롱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자, 이제 무상을 실감나게 이해해 보자. 우리가 전 시간에 변화의 변증법 재행무상 읽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재행무상 변화의 변증법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상을 실감나게 이해해보자. 서울에 있는 남산이나 북한산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 듯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풍상을 거듭하면 산은 허물어져서 바위로 되고 그 수많은 바위들은 다시 흙으로 부서지고 흙이 다시 굳어지면 바위로 되는 등 끊임없이 변해간다. 고생대말 약 2억 3천만 년 전에는 지구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덩어리였다. 이 판게아가 중생대 중기 약 1억 5천만 년 전이 되면서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북반구에서는 로라시아 대륙으로, 남반구는 곤드와나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테티스의 고지중해가 생겼다. 그리고 남반구의 곤드와나 대륙에 붙어있던 인도 대륙이 분리되어 북반구로 이동하여 신생대 초기 약 6,500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테티스해에 퇴적되어 있던 퇴적물이 밀려 올라와 오늘날 거대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에서 해양 퇴적물과 해양 생물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소금이 나지? 하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예전의 바다였던 반면에 곤드와나 대륙은 지금의 대서양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곤드와나 대륙이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신비의 고대륙이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처럼 바다가 산으로, 산이 바다로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 지금도 알프스산 정상을 오르면 조개 껍데기와 같은 수백만 년 전 바다 생물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참 신비롭죠. 지구의 연령이 45억 년이므로 수십억 년의 세월 속에서 수백 수천 번의 변화가 거듭되어 온 셈이다. 이러한 변화란 몇백 몇천만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인간의 평균 수명과 비교해보면 마치 고정불변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구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변해가는 것이다. 옛시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라는 구절도 과학적으론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는 셈이다. 시각을 돌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어 간다. 외관만 보면 한편의 세포가 죽는다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편의 세포가 생성된다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세포의 부단한 생멸 과정 속에 인간의 성장과 노화가 진행되어 갈 뿐, 이는 세포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세포를 이루는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등이 세포 속에서 또한 부단히 변해가고 있다.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여러분은 상쾌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피부의 바깥 표면에 숨어 있던 세균의 입장에선 어떨까? 아마도 샤워기의 물줄기가 노아의 홍수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뿐만 아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로 온몸이 달아오른 채 비오듯 땀이 솟을 때가 있다. 땀이란 몸속의 노폐물이 열과 함께 몸 바깥으로 방출되는 현상이지만 노폐물 속에 있던 세균들에겐 어떨까? 이번엔 지진이나 화산 폭발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홍수나 화산 폭발 등의 재해란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일일 뿐이지만 지구 차원에선 마치 때를 벗겨내듯 잠시 움쭉거린 기지개와도 같은 신진대사의 한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 혹은 인간 중심적인 테두리의 젖은 관념으로 인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의 타파가 강조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비록 지상에서는 비가 와도 구름 위로 비행해보면 비구름 위에 찬란한 햇살과 뭉게구름이 천연덕스레 논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상에서의 생각이란 구름 밑에 좁고 어두운 생각일 뿐이다. 금방 다가오네요. 이는 마치 신체에 기생하는 세균들의 소견처럼 지구상에서 인간 또한 자기 본위의 좁은 소견과 무지에 빠져 불변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셈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크기와 무게에 관계없이 다 변한다. 개인이 생과 사를 거치는 중에도 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 사람이 태어나 죽고 한 사회의 흥망이 거듭되는 속에 인류 전체의 역사는 진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다 해도 우리의 지구는 계속 변해가리라. 그러나 지구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다. 45억 년의 지구 나이는 우주의 역사와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다. 또한 우주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태양의 생성, 소멸도 수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구의 생성과 소멸은 의미조차 갖기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요?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재를 보면 데이비스의 지형 윤회설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원지형의 골짜기가 침식작용을 겪다 보면 유년계곡이 되고 이것이 깎이는 정도에 따라 장년계곡, 노년계곡이 되어 마침내 준평원에 이른다. 준평원이 다시 융기해서 원지형이 되는 식으로 땅의 형태 또한 시간상, 공간상으로 변해간다. 길거리에서 발길에 채는 돌멩이 하나도 태초에 지구상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암석에서 쪼개지고 갈라져 나온 것일지 모른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변증법 그 자체이다. 정말 그러네요. 암석이 깨져 바위가 되고 바위가 깨져 자갈이, 자갈이 모래가 된다. 이 모래나 흙이 일정한 압력을 받아 굳으면 다시 암석이 되고 이것이 지하 깊숙한 땅속의 고열로 인해 용암으로 녹아 있다가 화산 폭발 등으로 분출되어 지표면에 나와 식으면 다시 암석으로 굳는다. 위대한 자연의 변화 오케스트라지만 연주자는 신도 아니요 인간도 아닌 것이다. 고정불변의 관점에서 보면 중세시대에 천동설이 신봉되듯 그릇된 관념에 빠지기 쉽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중화라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도나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을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는 자기 가족을 중심에 두고 더 들어가면 결국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 우물 안에 있을 때는 우물이 세계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물 밖으로 나오면 넓고 넓은 세계의 진면목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경험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금산에서 대전으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 전학 온 대전의 문방구에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 사이즈부터 좀 많이 달랐거든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지금 너무나 많이 다가오네요. 우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지식이나 교리를 통한 설명으로 깨닫기 어려운 법이다. 스스로 우물 밖으로 차고 나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의 망상일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까?
자동차를 타면 차의 움직임을 몸으로 감지하듯 왜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까?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매우 빨리 변하는 경우와 매우 늦게 변하는 경우이다. 뜰 앞에 라일락, 목련꽃을 보라. 꽃봉오리가 맺혔는가 하면 어느새 활짝 피어 있고 또 어느새 시들어 꽃잎이 흩날린다. 육안으로 늘 지켜보아도 크는 소리나 피는 모양을 포착할 수 없다. 요즘은 VTR로 1000분의 1초의 순간 포착이 가능해진 탓에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식물의 움직임도 식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전에 비추어 보면 뭐 말할 수 없이 더 빨라졌겠죠. 대보름날의 쥐불놀이 광경은 아름답다.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불씨를 담은 통을 힘차게 돌리다 보면 불꽃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동그란 원만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보인다. 이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너무 느린 속도로 움직여도 그 변화를 느끼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변화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들 육체의 일정한 한계 범위에서의 일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빛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의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파장이 빨강에서 보라까지라고 한다. 빛의 파장이 너무 길거나 반대로 짧은 경우 가령 적외선이나 자외선 등은 엄연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소리도 마찬가지이다.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순간적 변화를 찰나무상이라 한다. 아무리 거대한 크기의 태양일지라도 몇 초 혹은 1만 분의 1초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찰나무상을 올바로 터득해야 상견, 단견으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 얼음을 보고 항상할 것이라고 믿는 상견,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얼음이 사라졌다고 보는 단견은 변화를 모르는 생멸관이다. 반면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 쌓인 후 그 형태가 변하는 한 차례의 크나큰 변화를 일기무상이라 한다. 지구 환경의 파괴, 지각 변동, 사회의 대변혁 등이 이에 속한다. 일체의 변화에는 동시적으로 시간 개념이 수반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시간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변함이 없다는 건 곧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변화 속도의 관찰, 그 기록이 시간인 셈이다. 만일 망망대해의 우주 공간을 홀로 표류한다 치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시간이란 개념은 전혀 무의미해진다. 즉 물질이 변화하는 데서 시간이 나타나고 느껴지는 것이다. 일종의 계절 변화와 같은 것일까요? 단풍이 지고 새싹이 나고 이러한 것들. 그러므로 시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곧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존재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감지하는 시간축에 비해 찰나무상이나 일기무상은 잘 감지되지 않을 뿐 시간의 세계 속에서 영생불멸의 관념은 허구로 끝나고 만다.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는 짧은 시간에 비교해서 잠시 영원한 듯 보일 뿐이다.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을 무상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물질 세계, 우주는 성주괴공하고 생명계, 육신은 생로병사를 겪으며 인간의 정신현상, 의식은 생주이멸한다. 무상의 법칙은 인생의 많은 고뇌를 촉발하기도 한다. 육신이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항상 젊고자 하는 것이 속마음이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늙어감을 어찌하지 못한다. 이런 변화를 막으려는 생각들이 대개는 헛된 망상이 되어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물론 육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정신세계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을 주기로 보면 가치관이나 도덕, 윤리관, 심지어는 타고난 천성까지도 크게 바뀔 수 있다. 스스로 10년 전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자기 모습을 비교해보라. 3살 버릇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것을 가리켜 천성이나 업이라고들 한다. 성격이 나쁜 사람의 경우 그 성격이 천성이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 성격 장애로 인한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대행무상의 이치는 나쁜 업이라도 노력하고 극복해가면 반드시 변하리라는 믿음을 키우고 북돋는 지혜이다. 아,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해가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진대요. 나쁜 업이라고 해도 업장소멸할 수 있겠네요. 남북의 분단도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 통일의 날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보는 확신이 재행무상의 관점이다. 아, 정말 희망을 말씀해 주시네요. 스님께서 재행무상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뭐 변한다, 음식 맛이 변한다, 이렇듯.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를테면 좋지 않았던 것이 건강이 좋아지고 또 좋지 않았던 경제 상태가 좋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한 생각 바꿈이 바로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변화된다는 것 사실 너무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도 오늘 당장 바로 이렇게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지혜로 받아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행복한 생각의 관점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긍정의 일상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야심경 재행무상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로 테라피가 되어지네요. 아주 위로도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러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다소 길었죠? 하지만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죠. 풀벌레도 즐거워서 함께 이 새벽을 노래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별처럼 어여쁜 저 노란색 자스민 꽃과 함께 시작했더니 이 재행무상의 말씀이 훨씬 더 기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이 재행무상의 지혜로 한결 가볍고 행복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